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5년 ICCV에 억셉된 Perspective Aware Reasoning in Vision Language Models via Mental Imagery Simul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카이스트 그리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분은 지금 카이스트 성민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1년차 진행하고 계신 분이고, 억셉된 논문들을 살펴보니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에서 공간적인 제어나 이해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최근 VLM이 발전하면서 이 VLM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대답을 하는 VQA 분야나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 이용이 되고 연구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시각적인 추론, 심지어는 공간적인 추론까지도 가능해져서 이 VLM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적인 추론 분야에 있어서 VLM이 현재는 에고센트릭한 공간 추론에 제한된다, 즉 얼로센트릭한 추론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로센트릭한 공간 추론은 그 카메라 시점 외에 다른 시점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시점에서의 공간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대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예시를 이 이미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에고센트릭한 퀘스천에서는 너가 카메라 위치에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이 고양이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물어본다면 VLM과 인간 모두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얼로센트릭한 질문, 즉 너가 남자의 시점에서 남자가 보는 방향을 보고 있을 때 그 강아지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물어보면 인간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VLM은 왼쪽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VLM은 현재 이런 공간 추론 분야에 있어서 에고센트릭한 공간 추론에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공간 추론 분야에 있어서 VLM의 목표는 인간의 추론 능력과 유사해지는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관점 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인지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 대답이 바로 멘탈 이미저리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이 멘탈 이미저리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멘탈 이미저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런 공간, 시각, 개념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물리적 세계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 이런 관점 변화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멘탈 이미저리는 그런 다양한 시점에서의 온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필수적인 공간 정보들의 추상화를 통해 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새로운 시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은 이 VLM의 퍼스펙티브 어웨어한 공간 추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인간의 멘탈 이미저리라는 개념을 VLM에도 적용을 시켜서 그 관점 변화를 통해서 이 VLM의 공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 논문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누구의 시점에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누구의 시점에서 가까이 있냐 혹은 누구의 시점에서 지금 어떤 물체가 보이냐, 이런 퍼스펙티브 어웨어한 공간 추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 연구로는 VLM을 이용한 공간 추론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 추론 분야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공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뎁스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공간 추론 능력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련 분야는 비주얼 퍼스펙티브 테이킹, 시각적 관점 전환입니다. 이 시각적 관점 전환은 다른 오브젝트의 관점이나 다른 카메라의 뷰에서의 그 씬을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VPT를 평가할 수 있는 3D SR 벤치라는 벤치마크도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이 논문에서도 나중에 이 3D SR 벤치마크로 결과를, 공간 추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VLM의 얼로센트릭한 공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AT라는 논문도 제안이 되었는데, 이 SAT 논문에서는 이 공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을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공간 질문이 레프트 라이트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관계에만 제한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 학습을 위해서 어노테이션이 필요했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관련 분야로는 비주얼 프롬프팅 분야인데, 비주얼 프롬프팅은 결국 그 VLM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나 스케치 등을 통해서 프롬프팅을 거쳐서 VLM의 그런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섀도우 막스나 비주얼 스케치패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결국 이 논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멘탈 이미저리 시뮬레이션 과정을 VLM에도 적용시켜 이 새로운 관점에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런 얼로센트릭한 다른 관점에서의 그런 추론 능력도 향상시켰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3D 씬을 추상하는 단계, 두 번째는 관점 변화 단계, 세 번째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단계이고, 각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D 씬 추상화 단계에서는 먼저 그 씬을 구성하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이미지와 질문을 통해서 VLM이 이 씬을 구성하는 물체가 무엇인지 출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은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 씬을 구성하는 중요한 오브젝트들이 이 여자와 개, 그리고 의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씬을 구성하는 중요한 오브젝트를 뽑았다면 그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이용해 이 3D 장면을 추상을 하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뽑은 이 중요한 오브젝트들의 그 텍스트를 그라운디드 셈으로 먼저 이미지상에서의 위치를 찾고, 뎁스 프로로 그 뎁스를 예측해서 언프로젝트를 해서 3D 포지션을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리엔트 애니띵으로 각도까지 구하게 되어 이 씬을 구성하는 이미지를 이 3D 씬으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퍼스펙티브 체인지, 즉 관점 변화 단계인데요. 결국 이 논문에서 하려는 것이 그런 다른 관점에서의 질문을 했을 때도 그런 공간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런 공간 추론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관점에서 누가 기준이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 레퍼런스 퍼스펙티브를 설정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어떤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그 레퍼런스가 되는지를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시에서는 여자가 레퍼런스 뷰어가 되게 되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구성했던 3D 씬을 이 여자를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이 이 트랜스포밍 씬 앱스트랙션 과정입니다. 결국 그 오리진은 여자가 되고, 그 각도는 이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뷰어의 Z축에 얼라인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생성된 그 3D 씬을 프롬프트로 만드는 과정이 퍼스펙티브 프롬프팅 과정이고, 그중 첫 번째 프롬프트는 뉴머리컬한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서는 그 레퍼런스 뷰어를 오리진으로 뒀을 때 다른 오브젝트들의 코디네이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고, 이 예시에서는 여자가 오리진이 된다면 그 눈사람과 말의 코디네이트이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는 비주얼 프롬프트인데, 그 레퍼런스 뷰어에서 봤을 때
레퍼런스 뷰어에서의 새로운 프롬프트, 비주얼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전 이미지에서 여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말, 왼쪽은 스노우맨이었을 때 이것을 큐브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멘탈 이미저리 과정이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필수적인 공간 정보들을 바탕으로 온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수적인 공간 정보들을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큐브로 대체를 했고 해당 오브젝트와 큐브를 매칭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질문도 기존에는 스노우맨이 왼쪽에 있냐 말이 왼쪽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것도 매칭되는 큐브로 바꿔서 새롭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의 관점에서의 에고센트릭한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변화된 관점에서의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면, 이전에는 이 강아지가 여자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강아지가 여자의 왼쪽에 있다라고 잘못 대답했던 것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의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오른쪽에 있다고 대답을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이 VLM이 에고센트릭한 공간 추론은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관점에서의 프롬프트로 만들게 되면 그런 얼로센트릭한 추론을 에고센트릭하게 바꿀 수 있다가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과 결과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용된 데이터셋으로는 컴포트++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은 블렌더로 이런 오브젝트들을 렌더링해서 만든 합성 데이터셋으로 여기서는 다양한 오브젝트의 관점에서 왼쪽, 오른쪽, 스페셜 릴레이션십, 그리고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마주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는 앞서 관련 연구에서 설명했던 3D SR 벤치마크이고 이거는 MS 코코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런 VPT를 평가할 수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VLM은 QN2.5 VL을 이용했다고 하고 비교 모델들로는 오픈소스 VLM들 그리고 GPT나 제미나이 같은 독점 모델들 그리고 그런 공간 추론을 위해 튜닝을 된 스페셜 VLM, 스페셜 RGPT 같은 모델들이 비교 모델들로 사용되었고 추가적으로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의 씬을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봤을 때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런 메쉬를 만드는 댄스 리컨스트럭션 모델들과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APC의 뉴머리컬 프롬프트, 비주얼 프롬프트 모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런 퍼스펙티브 어웨어한 공간 추론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D SR 벤치 데이터셋의 결과가 컴포트++보다는 낮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3D SR 벤치가 리얼월드 데이터셋이다 보니 좀 더 복잡하기도 하고 노이즈가 있어서 그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성능 저하로 인해 이 공간 추론 능력에서도 성능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씬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런 메쉬를 만드는 댄스 리컨스트럭션 모델들 같은 경우에 성능이 낮았던 이유는 이렇게 새로운 씬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성능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공간 추론 능력 역시 떨어졌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씬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APCA와 비교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를 봤을 때도 다른 모델들은 그런 누굴 기준으로 누가 가까이 있냐, 누가 왼쪽에 있냐 이런 질문을 대답을 못했다면 이 방식에서 뉴머리컬 프롬프트 그리고 비주얼 프롬프트 모두에서 정답을 잘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공간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인데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20도 간격으로 방위각 20도 간격으로 렌더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보는 방향과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보는 방향이 같을 때가 세타의 0도, 그리고 반대일 때가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레프트 라이트,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태스크의 경우는 다른 모델들에서는 그 세타가 0일 때, 즉 카메라가 보는 시점과 카메라가 보이는 그 관점과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보는 관점이 같을 때, 즉 에고센트릭한 추론에서는 정확도가 높았지만 그 각도가 커질수록 다른 모델들은 성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지만 APC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도 로버스트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클로저 태스크에서도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80%보다 다른 모델들의 성능은 낮았지만 이 APC는 80% 정도의 정확도를 낼 수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도 로버스트하게 잘 그 공간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VLM의 퍼스펙티브 어웨어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PC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이 APC는 인간의 멘탈 이미저리 과정을 VLM에도 적용을 시켜서 변화된 관점을 추상화를 해서 그 관점에서 새롭게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통해서 합성 데이터나 리얼월드 데이터의 공간 추론 벤치마크에서 모두 좋은 성능과 로버스트한 성능을 냈다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